대진 침대 모델 가운데 7종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이 검출됐습니다. 주행 중인 BMW 차량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진 침대 라돈 사태,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등 수많은 소비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집단 소송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입니다.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있고 가습기 살균제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있는데 피해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 장치인 집단 소송제를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피해 해결은 되지 않고 피해자만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 소송.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부터 대진 침대 라돈 사태까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실현시키는 부분에서 많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소비자들은 기업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 소송 관련 입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회피나 숨기기에 급급하잖아요. 소비자들은 약간 이제 분통 터지는. 그거를 소송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안 거예요. 입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영수증도 없었고. 개인이 기업 상대로 소송하기가 쉽지 않고 배상 받기도 어려워서 개인도 기업 상대로 이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소비자 기본법은 1980년에 제정돼 벌써 4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보편화되면서 기업의 악행이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를 양산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집단 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공동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소송에 걸리는 시간, 비용 등의 많은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사실은 공동소송제를 하고 있죠. 모인 사람들끼리 소송을 제기를 하면은 만약에 이기거나 하면은 이제 그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게 이제 공동소송이죠. 지금의 민사소송이라든지 행정소송에서 크게 다른 게 아닙니다. 집단소송이라는 거는 소송에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승소를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모든 당사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집단소송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포괄적이고 파괴적이 있는 거죠. 정부 수립 이래 70년, 80년이 지나오는 이제까지도 우리 사회는 생산자 중심 사회입니다. 기업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들은 가급적 피하게 되고 집단소송에 한번 맞물리게 되면은 기업에게는 치명적인 위해가 가해지게 되니까 집단소송을 상당히 이제 꺼려했었던 거죠. 지난 2011년 4월 수면 위로 떠오르며 대한민국에 충격을 가져다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등으로 산모,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있을 수 없는 사건인데요. 그 피해자 수만 530명, 사망자 수만 하더라도 146명으로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드러났지만 기업에 대한 제재나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대진 침대 라돈 사태나 생활용품의 방사능 유출, BMW 자동차 주행 중 화재 사건 등 크고 작은 소비자 피해들이 반복적이고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모든 피해자들이 그 어디에서도 법적인 보호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분노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9일 아직 끝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집회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좀 입으셨는지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질환에 대한 걸로 병원을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2006년도경부터 지금 기록이 남아 있는데 폐결절이라고 해서 조그만한 동전 크기의 그 폐결절이 보인다고 해요. 조금만 걷거나 뛰거나 하면 숨이 차고 호흡이 딸리는 거죠. 그리고 목구멍이 말라붙어가지고
그냥 거의 실신할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한 질병에 대한 고통들을 되게 많이 겪었어요. 박혜정 씨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로 기업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가장 절실한, 가장 필요한 법이나 제도가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현대 사회가 다수의 사람들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통해서 보는 피해가 대량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처럼 폭넓게 나타난 피해들에 대해서는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속수무책으로 당해 기댈 곳 없는 피해자들을 보면 현재 법이 우리의 편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집단 소송제의 필요성을 알고 20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만 8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분야를 막론하고 집단 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모두 폐기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집단 소송제의 경우 대부분 미국식 집단 소송제를 기초로 하는데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의 효력이 관련 소비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옵트아웃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대표 당사자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피해자들이 자동으로 보상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독일은 집단 피해자들의 법적 소송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별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집단 피해 구제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송 능력을 가진 단체가 집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원고 자격을 부여받아 이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 중심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어야 돼요. 기업들로서도 집단 소송이 있을 때 비로소 건전한 경쟁력을 부과할 수가 있게 되고 소비자들은 안전한 경제생활 시스템 안에서 경제생활을 누리게 되니까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식 집단 소송 제도는 오랜 세월 동안 미국에서 이미 작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경영과 선례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도입이 좀 빨리 돼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끔 사후적으로 보완이 되거나 수정이 되거나 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는 집단 소비자 피해를 구제해줄 제도가 없고 개별 소송을 하더라도 입증이 까다롭다거나 또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문제로 인해서 실제 피해 구제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증적으로 검증된 미국의 집단 소송 제도나 독일과 일본 등이 도입한 단체 소송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합리적인 집단 소송법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대. 피해 소비자들을 구제해줄 수 있는 집단 소송 관련 법안이 마련되길 바라며 모든 국민이 믿고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